젖장사, 소위 말하는 걸레장사 해가지고 씨발. 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패션업계에서 이제 뭐 인수합병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게 또 몇 년 됐는데 그 사이에 좀 뭐 어떤 성과라든지 요즘에 이제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인수합병 관련해 가지고선 네가 좀 재밌게 들은 쏠쏠한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아니 최근은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브랜드 담당자들이랑 다 친하고 그 어쨌든 또 옛날 사람들 다 서로 같이 옛날 사람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제가 친한 사람들이 딱 어떤 정도냐면 브랜드 파운더는 아니고 딱 2인자 라인들 그 다 한 88에서 84 사이 어딘가 애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크리틱의 박현우 같은 그런 그 포지션에 이제 그분 뭐예요? 그 돌핀? 저기 성북동에서 가구 팔아요. 아 그러니까 그분 저거 아니에요? 커버 노래하시는 가수. 맞아요. 가수 겸 이제, 돌핀맨. 아무튼 네. 그런 분들이랑 친해지니까 이제 인수에 대한 디테일들 이런 걸 좀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패션 할 때 패션이 돈 벌 수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약간 스트릿 패션이 돈 벌 수 없는 세상이었는데 그거 네가 씨발 그 티를 마진을 존나 까가지고 파니까 그 지랄이 나는 거. 그 전에도 어제 나이가 뭐 저는 아예 뭐 답도 없었고 근데 이제 스트릿 패션이 무신사 성장이랑 함께 그 옛날에 백화점에 영캐주얼 존을 다 쳐먹으면서 유니섹스. 거의 유니섹스가 거의 섹스하다시피 해가지고 완전 커버렸잖아요. 3층이었죠. 3층. 그러니까 백화점 3층. 그래가지고 지금 막 몇백억씩 되는 매출의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브랜드들 이제 되게 탐내가지고 큰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하는데 옆에서 그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 이제. 그쵸 한 3, 4년? 사실은 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브랜드 키워서 팔고서 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되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인수 소식을 막 얘기했던 게 옛날에 우리 스티브 제이앤 요니피 얘기하고 SK 네트워크에서 사갔잖아요. 와. 그거는 그 전 세대죠. 그죠, 그게 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스티브 제이앤 요니피는 이제 성공의 제일 맨 위에 있는 브랜드 정도나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 전에 오브제 막 이런 브랜드들인데 9호 그거는 뭐 어쨌든 네. 그렇게 막 된 그런데 이제는 막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브랜드들 중에 뭐 에이모 브랜드는 대명에서 사가지고 또 되게 막 서포트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M&A의 붐을 먼저 일으킨 건 오히려 대명이었죠. 대명이었죠. 무신사보다도. 그러니까 대명 이제 이전에 이제 케이스들은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했었던 뭐 스티브 제이 요니피라든지 뭐 오브제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대기업이 이제 기업 간 인수 합병으로 인해 갖고 오가는 이제 자금의 규모가 이제 세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대명 이후에는 이제 뭐 세 자리도 있지만 뭐 두 자리의 이제 그런 인수 합병들이 많이 늘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두 자리면은 뭐 얼마치? 그러니까 뭐 수십억 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잔바리 인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요즘에 오히려 요즘에는 이렇게 뭐 세 자리 때 이런 인수합병 네 자리 때 인수합병 뭐 있기야 있지만 그렇게 좀 예전보다 좀 빈도가 좀 줄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리 때는 진짜로 잘 없고 난다 정도 돼야지. 그쵸. 그래야지 이제 네 자리 때. 난다는 사실은 그런데 패션으로 그 네 자리가 형성된 건 아닙니다. 뷰티죠. 코스메틱이죠. 네. 코스메틱으로 네 자리가 됐고 요즘 난다 매출 어때? 괜찮습니다. 잘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한국 매출은 좀 줄었죠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근데 뭐 글로벌리는 압도적이죠 뭐 폭발적이죠.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에이모 브랜드계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뭐 에이모 브랜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작은 브랜드들이 좀 인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자리 몇십억대로 이렇게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지분 사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되게 대표적인 뭐 엘모 브랜드 같은 경우에 막 지분을 70%씩 팔고 막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엘모 브랜드면은 뭐지? 비밀이에요. 루이비통. 뭐 롯데 뭐 롯데 롯데 스트리트. 제로는 왜 인수합병이 저 얘기가 진행이 없는 거예요? 제안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관심이 갈만할 텐데. 박 대표 자체가 근데 그다지 그렇게 막 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이제 자생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원래
기업에서 밸류에이션을 이제 잡아줄 때는 그럴 때는 되게 언더밸류로 해가지고 낮춰갖고서는 이제 그 언더레이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박 대표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제 언더레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티키타카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별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성격이 아니지. 그거 안 해요. 막 이렇게 그냥 그래버리는 거죠. 안 해요. 족가의 개새끼들아 이제 그런 그런 관심. 알고 보면 그분들 다 이미 깠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해선 다 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로 주변에 좀 괜찮은 브랜드 그리고 인지도가 좀 있는 브랜드는 다 제한이 다 받더라고요. 넣었죠. 그 부태기업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 넣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심지어 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인수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까지도 한 2, 3년 좀 초반에 인수된 브랜드들 좀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오브제나 스티브 제인 유니피가 막 5년 동안 동종업계 뭐 금지고 몇 년 동안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되고 막 이런 조건을 SK 네트워크가 걸었다고 했을 때 되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었거든요. 어렸네. 진짜 너무 어렸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브랜드가 그 대표가 되게 결국에는 그 정도 규모에서 코어인데 그 사람이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해줘야 이게 인수하고 나서도 계속 디벨롭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브랜드는 이제 70%가 자기 지분보다 그 브랜드 지분이 그러니까 그 인수한 회사 벤처 캐피탈의 지분이 훨씬 많아지니까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돈은 지은 거잖아요. 그 지분대로 그 개인이 지잖아요. 돈을 달달해지잖아요. 갑자기 내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이게 다 바뀌어 버리니까 뭔가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다. 뭐 부러워. 너무 부러워. 불안하? 근데 동기부여가 이제 확 떨어지니까 결정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본인도 하입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결정권은 가지고 있는데 집중력이 영국이나 떨어지니까 바라보고 있고 막 이러면 하입이 빠지게 맞아요.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브랜드가 안 굴러가고 그게 매출이랑 연결되고 그러면은 또 회장님한테 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또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좀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중소규모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스트릿 브랜드들은 이제 그 디렉터 내지는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지 좆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 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이사회가 이제 성립이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어떤 이사진들이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확실히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조율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브랜드를 같이 막 키워갔잖아요. 그래요. 그 느낌에서 갑자기 큰 그룹에 요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있고. 더 문제는 2인자 라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예를 들면은 2인자 라인들이 지분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거의 대표가 거의 9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100억을 쥐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뭔가 보상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치 다 그렇지 다. 진짜. 그러면서 다 나와서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면 걔네들은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그거를 하더라고요. 나 진짜 투자를 받더라고요. 패션 업계에서 그런 인수합병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어떤 자기 사주 이제 우리 사주 이제 매입권 이제 그 옵션 주는 업체 한 곳도 못 봤어. 깜짝 놀랐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없어. 그 어떤 이 브랜드는 씨발 탐욕스러운 새끼들아. 아니 어떤 브랜드 대표는 아니 뭐 거기는 뭐 원래 그런 브랜드인데 너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보자. 그래서 야 남을 욕할 게 아니야. 아니, 뱉어놓은 게 있어서 사업을 안 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해도 돼요.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2, 3, 4인자가 어떤 되게 큰 매출의 브랜드인데 2, 3, 4인자 나와서 자기네가 다시 브랜드 차려가지고 초대박 내서 다시 막 몇백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예일 그거. 뭐 저는 그 브랜드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얄래. 파는데 얄래. 그런 경우도 엄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이게 흥미로워지고 있구나. 그 얄래 팔고 콩만 팔고 그러는 그 집 있잖아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원래 박차고 나와가지고 또 성공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드물어요. 맞아. 아니 흔치 않아. 진짜. 그러니까 그 얄레나 콤반이 되게 희소한 그런 케이스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2, 3인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케이스 별로 없어요. 진짜. 근데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패션 생태계들이 이제 점점 다양성이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조차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난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수합병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어떤 그런 뭐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나눠지고 또 각자 또 새로운 거 해보고 그러는 좀 환경이 조성되는 거는 어찌 되었건 이게 그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대표가 어떤 부를 거머쥐는 그런 그 과정을 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노하우는 다 있는 거야 같이. 그렇지. 나도 이렇게 하면은 아 씨발 족같네. 나도 열심히 하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원이 되는 거지. 이게 정말 극명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미용업계예요. 그러니까 미용 살롱이 생겨가지고 잘 돼. 그럼 이 사람이 경영하는 법, 뭐 물론 머리 하는 스킬도 가르쳐주지만 경영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잘 되고 막 살롱이 몇 개 돼 있으면 거기에 핵심 인재들이 우수수 또 핵심 인재들을 데리고 나가서 독립을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네. 그 좀 오다 가다가 만나면은 그러면 되게 껄끄럽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막 약간 원수 같은 분위기가 확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둘 다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양쪽에다 팔아야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싫은 눈치를 좀 보여줘요. 거기 좀 네. 이건 안 나면 안 내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또 얘 또 뜨는 애들이니까 또 막 여기 막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것도 또 있는데 약간 서운해하고 막 그러면 아 어차피 이거 뻔한 건데 그러니까 빨리 하와이를 해라 막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차홍아로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무거나 막 됐네 이제 보니까. 어디서 또 아로도를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차원만 얘기하지 냉간하면. 자, 네. 예, 뭐 저는 그렇게 그 아니 사람이 어떻게 평생 그렇게 친하고면서 이렇게 막 서로 불만 있는데 그 참고 가고 그럴 수 있나? 그냥 그렇게 다 뭐 경우 있으면 다 찢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MC 스나이퍼랑 아웃사이더도 화해했어요. 또 나중에 또 그래. 그렇게 만나는 것도 있어 또 그래.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상황에 섣불리 누구 편 드는 게 더 바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편 이빨 들고 같이 욕했는데 둘이 갑자기 나중에 보면 또 친해. 또 친해. 피처링 해줘 뭐. 아, 좀 당해보셨나 보군요. 남녀 문제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내가 승준이한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에? 저 여자를 사귄 적 없죠. 게이입니다. 아, 남자 얘기였구나. 아, 얼마 전에 헤라리 만났는데 잘 지내고.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잘 지내지? 자,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건데 요즘에 또 좀 뭐 어떤 그 좀 대성 부른 떡잎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수합병 제의들은 많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한 수십억 단위의 이제 어떤 인수합병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뭐 오다 가다 보면은 이제 좀 소문들 듣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건 있어요. 보면은 뭔가 뭐 디자인이 엄청 좋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고 그 투자 제의를 받는 기업들은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다들 뭔가 있거든요. 보면은 뭔가 브랜딩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뭐 유통망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전방위적인 능력치가 다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는 데들한테 이제 투자 제한이 오가고 그렇더라고요. 일정한 사이즈가 돼야지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대충 매출이 그래도 연매출이 그래도 10억이 좀 넘어가면 슬슬 이제 쇼핑 10억만 넘어가도 쇼핑 안에 들어오는데 10억 넘어가는 쇼핑 리스트에 들어오려면 어떤 특정 상품이 아주 날카롭게 상위권에 있다거나 막 그런 경우들은 이제 10억부터 좀 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0억에서 50억부터는 그래도 이제 좀 확실히 뭐 30%에서 50% 넘어올까 하는 데들이 왜냐면 그때가 제일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0억까지 가버리면 또 콧대가 좀 세지고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해줘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인 건데 이제 그러니까 기업 간 인수합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지 이제 거기에 투자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어떤 그 뉴스 시간에 얘기했었던 패션이 이제 아트와 그러니까 예술과 상업이 이제 결합된 부분에서 상업 쪽의 어떤 그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 가지고 기업들은 좀 이제 중시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브랜드와 어떤 패션 기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이런 성장을 해나가는 게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지인들 중에서 이런 투자 제안 같은 거 이제 받은 그런 케이스들 좀 얘기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있죠. 요즘에는 그 투자사들 중에서는 어디가 근데 좀 가장 하프 같은 데는 어때요? 아니 많이 들어가죠 거기는. 졸라 많이 들어가고 관심 없죠. 어. 아주 빅딜이 아니면 이제는 거기는 관심이 없겠죠. 그게 박공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투자사들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아직도 대명 무신사인 것 같아요. 대명은 가진 돈을 1차로 다 쓰고 2차로 충전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근데 뭘 그게 이제 그 내부에서 뭐 어떤 프로세스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대명은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원래 투자를 담당했던 사람들 동갑인 그분 주시경 대표 이런 사람들도 또 그런 걸 지금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막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디테일은. 그래서 야 그러고 보니 대명에는 제 친구 시경이가 있고 무신사에는 제 친구 지훈이가 있는데 씨발 제 인생만 존나 망쳤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단톡방에서 장인수를 내쫓고 그 이름 뭐였지? 지훈이래서 이지훈 이사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이 친구도 장점은 있어요. 뭐죠? 유방시요? 나름대로 장점은 있는데 유방시 같은 얘기하는 게 장점일까요 혹시? 유방시라고 아주 결정적일 때 악수를 두더라. 장고 끝에. 와우. 그러니까 그 맞아요. 상업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입장에서. 사회적 성공의 입장에서. 아주 장고 끝에 이 친구는 정말 무조건 실패. 그러니까 별로인 대로 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언더그라운드라니까요. 이게 나는 멋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 부와 성공을 누리고 싶지 않아. 무조건 실패하는 난 명예가 싫어. 나는 족 같은 행동을 하겠어. 빠! DJ 덕인가요? 돈 싫어, 명예 싫어. 지금 그 구성원들 다 싸워가지고 다 나가야 되고 그런 거. 역시. 전 그래서 장현수가 멋있다. 언더그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요. 리베로죠. 확실히 그 대명하고 무신사가 이제 그 업계들하고 실제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지금 라이징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어디인지를 좀 파악하기가 좋고 그래서 많은 추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그런 면에서 무신사가 확실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통망을 갖고 있고 그 유통망 안에서 어느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는지 어떤 완벽하게 아니까 뻥카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 어떤 밸류에이션 설정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무신사 참 해안이죠 이것도. 아니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브랜드 말고 매체나 막 유통도 먹잖아요. 원래 플레이어 먹었었잖아요. 그 이구 먹고 그리고 카시나라도 엄청 얘기하다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힙합퍼 먹고 힙합퍼도 먹었어요? 힙합퍼는 바바 패션. 바바에서 가져갔지 맞죠. 어쨌든 뭐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이 시장 자체가 커졌다. 신이 커졌다. 한 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언더그라운드로 돌아와버렸다. 아니 그 과정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내가 볼 때는 100번 정도 있었어요. 세 번은 최소한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벤처캐피탈 그 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재수없는 건 뭐냐면 그래 나는 능력은 있는데 내가 가지 않는 거야. 미안해. 삼고초려해도 그러니까 자기는 유비한테 가지 않은 제갈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존나게 재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만호형 하면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 마냥.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랍니다. 아니야. 맞아. 그 박진편에도 진짜 되게 많이 그게 제한이 들어간다고 제가 아이즈 매거진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수합병에 대해 가지고. 근데 매체사 중에서 그렇게 좀 평가를 받는 데가 진짜 흔치 않은데. 그쵸. 박진편에는 좀 잘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아이즈 매거진이나 아니면 데일리 패션 뉴스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캐시미어 매거진은 어떤가요? 거기는 지금 그 춘천으로 테크노 페스티벌 하러 가가지고 행복해 보여요. 아니 저번에 나오셨던 그분은 제가 인스타를 이제 얼레벌레 보면은 맨날 뭐 놀고 있더라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녀가 우선은 그 노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 자기 회사가 2층이고 그 위에 테크노 클럽 그 위에 하우스 하는 그 페이퍼라는 라운지 있거든요. 매주 디제잉 하고 있고. 그래요? 네, 막 파티 크루도 있어요. 류민이라는 그 모델이랑 막 그러니까 완전히 멋있어요. 아니 그 에너지가 그냥 99년생이라 그런가. 아니 어려서도 문제도 아니고 이쁘고 어린데 자기 본업도 하는데 뭐 파티도 하고 아주 신나는 세상을 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제일 재밌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권가연이요. 그때 우리
10대부터 술 잘 먹는다고? 네네. 네. 근데 술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파티도 하고 막 디제잉도 하고 호스트도 하고 막 알겠습니다. 아주 부러워가지고 지금 질투가 날 지경입니다. 너하고 되게 비슷한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훨씬 멋있네요. 훨씬 멋있죠. 아이, 저야 뭐 그냥 구겨지는 뭐 종이 같은 거죠. 남한테 괜히 하이만 불어놓고 말이야. 구겨진 종이요? 남한테 하이 풀어놓는 걸 밥 벌어먹고 사니까 해야죠 열심히. 그건 맞습니다. 네. 알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한참 이제 디자이너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디자이너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뭐 인수합병들이 계속 저희가 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표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한참 우리 뭐 프리미엄 데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붐일 때 그때는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그거였어요. 딱 컬렉션 만들어서 열심히 쇼 나가다가 백화점에 입점되면은 바로 매출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치 한 방에 가는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때 딱 캐시아웃 하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딱 브랜드 그걸 비즈니스 그냥 하는 사람들이 해서.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옷장사, 소위 말하는 걸레장사 해가지고 씨발. 돈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정말 없어요. 옛날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 옷장사를 걸레장사라고 이제 그랬어요? 자주적으로 표현하고 했었었죠. 그 명작 영화 그 The Wolf of Wall Street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제 그 친구 이제 그 아가씨 구두 만드는 그 브랜드에다가 이제 그 뭐냐 그 사모펀드가 이렇게 돈을 집어 넣어가지고서는 크게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갖고 파는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제 거기서도. 그래가지고 LA에 보면 모든 청바지 회사, 뭐 캐주얼에서 뭐 승주의 삼촌도 있지만 청바지 공장 이런 것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저마진으로 납품하면서 정말 그 백화점에 납품하는 게 딜리버리 못 맞추면 그냥 그 브랜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들은. 매장 빼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다 발주 넣고 뭐 깨작깨작 샘플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갑자기 백만장자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생만 치사하게 하면서 이제 자괴감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뭐 그 에이지진의 구회장 같은 분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바닥에나 이렇게 그 어떤 그 백조 같은 이제 그렇게 날아오르는 케이스는 있기는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 몇 명이 많은 사람들을 망치고 장인석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 지금 한 7년째 주장하고 있는 1대 만의 법칙. 성공한 한 명이 나머지 10,000명을 조진다. 근데 그래도 이제는 10,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00만 명 정도를 조지지 무슨 않나 소리죠? 그렇게 되지 않나. 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방금 성호 형이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가 반복이 되다가 지금 제조 쪽은 거의 소멸이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거의 그러니까 중소규모 패션 브랜드들은 기획을 하는 회사들인 거예요. 사실 그걸 이제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제조는 모두 다 이제 뭐 동대문에 있는 이제 하청업체들한테 이렇게 넣거나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어떤 그 제조 환경의 개선 없이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개선 없이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오늘날 동대문 제조 환경은 거의 사멸해 버리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패션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큰 젖줄. 그 어느 세계 어느 표현이 나라에도 야하네요. 젖줄이라고 하니까. 습관인가 봐요. 그걸 어떻게 봤는데 습관으로 봤네. 그런데 이 동대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무신사의 수많은 브랜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조 쪽으로는 뭐 거의 거기들을 다 짓밟고 너무 지려밟고 올라갔죠 이 사람들이. 우영미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내부에 이미 공장이 그냥 다 있고 그 다 직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30년, 50년 가고 싶은 브랜드들은 무조건 그 생산을 직원들로 들여야 돼요. 특히 100억대 간 브랜드들은 지금 뭐 뻘짓할 때가 아니라 그거부터 해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도 더 할 수 있고. 왜냐면은 외주 공장은 다 귀찮고 그냥 이거 못해요 막 이러고 그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저 어렸을 때 또 너무 어려가지고 그걸 되게 욕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넌 진짜 아는 게 뭐였니? 이제 알았어. 지금도 안다고 자부하지 마. 저 또 모릅니다. 네가 모른다는 거 안 거부터가 다행이야 그래도. 다행입니다. 약을 먹길 잘했습니다.
지능이 딸려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투자사들도 어떤 그 투자를 하고서는 이익률 관리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이 브랜드가 롱런할 수 있게끔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빌드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는 게 그래야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대명이 가장 확실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무신사보다? 대명은 이제 그 어떤 제조에 대한 노하우가 좀 충분히 있고 제조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니까. 제조 인프라 갖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대명 콘도하고는 관계없죠. 맞을걸요? 상관없지 않나? 아니요? 상관없을걸?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전까지는 저기 무신사가 유통도 가지고 있고 판매 정보도 가지고 있어서 유리하다고 그러더니 지금 또 대명이 제조 쪽에 좀 연관이 있어서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이랬다 저랬다. 장기적으로? 그 유리하다고 한 지점이 그러니까 둘 다 오퍼가 들어왔다 장윤수한테? 하나씩 빨아야 된다? 둘 다 욕을 못 한다. 그 이제 무신사는 그러니까 브랜드를 살 때 있어가지고서는 어떤 갑의 입장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는 이제 사는데 접근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고 대명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제조 쪽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좀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대명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명 계열 이제 브랜드들이 전부 다 이제 대명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어떤 제조사에서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시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물량이 다 몰아가지고서는 뭐 몇 개의 공장에서 다 제조가 된다고 해봐. 그러면은 코스트 다운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대명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돈 벌고 저기서도 돈 벌고 이러는 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대명이 저는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통 쪽에는 크게 관심은 없어 보이잖아요. 대명. 그렇습니다. 그 유통도 하나 거기에서 그 자사 브랜드들 이렇게 다 돌리는 이제 그 LF몰 같은 이제 그런 유통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외 진출하고 그러면은 그림이 딱 나오는데 대명이 사실은 2구 같은 거를 대명이 샀어야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약간 삼진쯤 되는 ETC 뭐 이런 ETC 무서울 뭐 이런 거 있죠. 그 대명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걸기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런 거 ETC 뭐. 근데 의외로 그 중간이 없어요. 러드 뭐 ETC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없어. 그 중간이 있나? OK몰 있잖아. OK몰. 거기는 그 결이 다르잖아. 오케이몰 더 커요. 내가 볼 때는. 오케이몰이 무신사랑 맞짱 뜨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충성 고객 MJ님이 있기 때문에 MJ님한테 오케이몰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쏠쏠한 게 가끔 있습니다. 오케이몰 좋아요. 싼 거 가끔 있어요. 그리고 빨리 오고 해외 직구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명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유통을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대명이 잘하는 그런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런 노하우들을 끌어오면은 되지 않나. 그래서 유통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유통 사업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나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장고 끝에 악수를 계속 둔 장윤수의 의견인 걸로 봐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무신사랑 싸우지 마. 무신사랑 상생을 해야지. 대명 입장에서. 하지 마세요. 둘이 알아서 그냥 뭐 이미 다 하실 줄 아시니까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한번 해보죠. 이런 어떤 그 기업 간 인수합병이 그러니까 중소규모 이제 기업 간 인수합병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선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시작한 브랜드들까지는 그래도 100억 정도 매출 만들고 팔아서 돈 벌고 하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무신사 베이스에 그 이후로는 무신사 베이스의 그런 브랜드들이 나오기가 또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미 살 대로 다 사가지고 쇼핑이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방금 한 얘기가 저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신사에는 어찌되었건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사 브랜드가 너무나 센 게 있다 보니까 그거랑 어찌됐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스탠다드만큼 메이저하게 가는 회사가 커브난 말고 또 뭐 어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아까 전시한 브랜드들, 그러니까 전시 얘기를 그 전화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만약에 매출, 그러니까 고객 소비자 니즈까지 막 고민을 막 하는 잘하는 브랜드들이 더 나와서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티셔츠랑 모자에다가 로고 많이 박아가지고 그렇지. 하는 걸로
더 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되지. 아니면 물론 이제 그 안에서 SIC처럼 획기적인 데들이 나오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획기적이지 않으면 이제는 좀 쉽게 갔던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들은 그러니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런 디자이너들을 보고 무신사 스탠다드의 길을 가지 말란 얘기예요. 맞아요.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고 또 퀄리티도 신경을 어느 정도 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네. 가게 되면은 이제 네. 어떤 메이저한 어떤 그런 매스 트렌드에 오르는 그런 회사가 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매출이 이렇게 엄청 커지기는 그럼 확률적으로 조금 낮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뭐 우리 뭐 체리 달려 있는 거 뭐예요 여자들? 키르시 이런 것만 해도 매출 볼륨 엄청 크잖아요. 300억 넘어갔죠?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스탠다드에 준하는 수준의 저감이죠. 근데 그게 약간 그 체리가 좀 다르다고 보통 체리가 하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SIC도 여기 SIC 크게 받고 바지 같은 거 솔직히 바지 얼마나 만들겠어요. 티가 많이 팔리지. 근데 바지 좀 특이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배꼽복고를 디자인적으로 잘 주는 것 같아요. 그 매스 소비자들한테도 갈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잘 밀면서 또 크리에이티브하게도 잘 하고 그게 이제 무신사 시장에 맞게 크리에이티브한 방식들을 잘 하는 것 퀄리티는 같아요. 무텐다드보다도 못해. 네, 그런데 그냥 일단은 좀 뭔가 나름대로 자기 엣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도 어느 기준 이상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은 그러면은 얘들아 더 열심히 해라.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다. 지금 더 잘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크리에이티브로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시장 특성이나 이런 걸 엄청 잘 파악해야 된다. 옛날보다 더. 그렇습니다. 성호 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그래도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패션 시장에서 늦게 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시장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인 거고요. 왜냐면 이제 대기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좀 상위 레벨 거기에서만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볼 수 있었던 거가 사실은 어디에서나 비즈니스 발전 가능성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또 미리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뭐 IT나 이런 거에 비해서 패션 비즈니스는 사실 뭔가를 건진다는 게 되게 요원하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초이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표현이 아까 전부터 계속 야하시네요. 초이스도 나오고. 뭐 이상한 데다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데 헷갈려. 그런데 완전히 또 그쪽은 또 그쪽으로 너무 또 경쟁이 치열돼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블루오션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대면 같은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그런 또 판을 무신사가 또 깔아줬던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시장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패션 시장도 사람들이 하다가 막 다 집 들러엎고 막 집 날리고 뭐 바텐더하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맞아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인더스트리가 맞아요. 되어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봅니다. 그래요. 그 전 시대에는 그냥 대기업들 아니면은 몇백억 몇천억 못 벌었잖아요. 가끔 진짜 한두 개 나오는 수준이었지. 바텐더하고 같아. 재밌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업계 인수합병들에 대해 가지고 약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재밌으셨길 기원하고 뭐 얘기가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죠? 네. 도움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도움이 될 생각도 하지 마. 네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